안녕하세요. 소통을 넘어 화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하게 된 김미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오늘 제가 수업을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서로 이렇게 배워가고 끌어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길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겪어야 했던 세월의 무게, 시간의 무게, 고통의 무게, 그리고 앞으로 가지고 있는 또 시간에 대한 불안의 무게,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지금쯤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도닥이면서 힘내고 한번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자, 혹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힘이 들 때 혼자 화장실이나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참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나를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자, 꼭 끌어안아 주세요. 손끝에 따뜻하게 모아서. 지금은 눈을 감고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너 참 잘했어. 스스로에게 토닥여 주세요. 너 참 잘했어. 힘내. 힘내. 잘할 거야. 자, 다시 토닥토닥. 어떠세요? 힘이 좀 나나요? 눈물 나죠? 눈물 나죠? 근데 가끔은 눈물도 자기한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힘내야 될 때 힘이 안 나면 울면서 또 힘이 나잖아요. 근데 너무 눈물 안 흘리려고 하면 또 고통스럽고 힘이 들거든요. 갑자기 선생님 눈 보니까 나도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제가 생략한 많은 단어들, 여러분들이 생략한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따뜻한 위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리고 힘을 내고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힘내! 한번 시작! 힘내자! 시작! 힘내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지피지기 게임, 요거는 마스크가 하나씩 걸려 있습니다. OX로 답해 주시면 돼요. 지피지기, 나를 알고 너를 알자. 자, 북한 이탈 주민은 여성 비율이 높다. OX로 한번 답해 보시죠. O. 네, 여성 비율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남성보다. 그러면 2번, 북한 이탈 주민 중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자,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이거 X가 답이거든요. X가 답인데 그럼 몇 대가 가장 높을 것 같아요? 40대. 40대가 가장 높대요. 아무래도 40대가 좀 더 모험적이죠. 그래서 50대가 가장 높다. 그럼 북한 이탈 주민의 평균 가구 원수는 2.3명이다. X일 것 같아요. X일까요? O일까요? 여기서 지금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O래요. 자, 여기 일반 주민이라는 건 남한 주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4번 문제. 몸이 아플 경우 도움을 요청받을 사람이 있는 경우가 일반 주민보다 높다. O일까요? X일까요? O래요. 훨씬 도와줄 사람이 많은 이유가 그만큼 더 그래도 끈끈하게 함께 생활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자, 그러면 지난 1년간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83.9% 있다라고 답했어요. O일까요? X일까요?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16.1%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사람들은 차별이나 무시를 안 당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 통합조사 결과 굉장히 재밌죠?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통일부 같은 데 가면 자료를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매년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1년간 차별이나 무시 당했다면 그 이유가 뭐지? 하고 또 물어본 거예요. 16.1%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뭐 때문에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다고 이들은 대답을 했을까요? 언어. 또 다른 대답, 나는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 생각의 차이? 생각의 차이. 그러면 이제 한번 보니까 이런 답을 했어요. 말투, 생활 방식, 태도, 문화적 소통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몇십 년 동안 썼던 언어들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언어라는 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기가 더욱더 어렵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차별이나 무시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예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게 더 편한 것 같다.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잘 소통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화합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소통이란 무엇이며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 이런 취지로 한번 강의를 할 텐데요. 소통하면 뭐가 떠오르죠? 진정성. 진정성. 뭔가 누구와 통해야 돼 이거잖아요. 그죠? 뭔가 통해야 돼. 뭐가 통하지? 머릿속도 통해야 되고 행동도 통해야 되고 뭐 통해야 되고 이게 다 통해야 되죠. 자, 뭔가 통한다. 눈빛도 통할 수도 있고, 그죠? 여기 있어도, 그리고 여러분들, 카톡으로 단체 톡방에서도 미운 애 있고 예쁜 애 있잖아요. 얼굴 안 봤는데도. 그게 바로 소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근데 소통에 관여하는 것이 또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역으로 우리들이 깨닫게 되죠. 얼굴도 보지 않았는데, 내가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데 좋은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는 거 보면 소통이라는 것이 정말 다양한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불화가 생기죠. 불화가 생겨요. 국가 간에 그게 되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되게 되니까 결국은 뭐가 돼요? 파괴나 분열 이런 것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소통을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평화롭게 우리들이 공존할 수 있게 된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평화, 공존이에요. 그리고 평온. 그래서 선생님도 항상 평온한 내 마음을 유지하려고 우리들이 노력을 좀 하면 그 평온함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버릴 건 좀 버리자, 덜어낼 건 좀 덜어내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지킬 것은 좀 지키고 가꿀 것은 좀 가꾸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소통해야 될 것인가. 트일소, 통할 통. 통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해야 된다? 막힌 상태에서는 통해요? 통하지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트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트이는 게 뭐가 트여야 돼? 맞아요. 내 마음이 열려야 돼요. 내 마음이. 내가 먼저 트이는 것이 훨씬 더 쉽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뜻이 통하여 서로 오해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뜻이 통하여 서로 오해가 없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한 말을 상대가 오해를 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뜻이 서로 통해서 결국은 뭐가 돼야 돼? 오해가 없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들이 진심으로 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통하였느냐? 그 통하였다라는 것은 서로 간에 뭐가 없어야 된다? 오해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꼭 물어봐야 돼요. 너 내 말 알아들었니? 자녀들에게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진정으로 커뮤니케이션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에는 어떤 현상,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 뭐 신드롬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소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유행 같은 것도 결국은 소통이에요. 그것을 함으로써 내가 그 사람들하고 이해를 하고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현상들이 우리들을, 코로나 같은 경우도 현상이죠. 그쵸. 아까 우리가 왜 마스크를 써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 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마스크를 쓰고 하기로 한다, 뭐 저는 안 쓰고 하기로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 잘된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뭘로 소통해요? 우리가 말로 소통한다. 그래서 이 말, 근데 말로 소통하지만 사실은 말보다는 우리들이 행동이라는 거, 그리고 또 정보,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 이런 것들로도 우리들이 많이 소통한다라는 거죠. 자, 표정. 제 표정 보니까 어떠세요? 나는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어요. 강의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행동. 우리들이 이 행동도 자신들이 각자 자리에서 취해야 될 행동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들은 아까 말했던 말, 이걸 우리가 말이나 글을 언어적 의사소통 방법. 그런데 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은 비중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 밑에 있는 행동이나 표정이나 말씨나 어조나 억양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아까 가시면 제가 뭐 하라고 했어요? 처음 만나는 식구들에게? 칭찬.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거는. 칭찬을 하나 하는데 가서 야, 너 멋지다, 야. 이러면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스럽게, 멋지다. 그쵸? 멋지다, 좋다. 이렇게 해야지. 좋다, 야. 지금 근데 여러분들 목소리 어떠세요? 억양. 남편들한테 혹은 자녀들한테 야, 이게 뭐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 이게 뭐야? 하고 싶은 순간 애들 야, 이게 뭐니? 이렇게 하면 걔가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언어적 의사소통보다 사실은 그것을 표현하는 수단들, 억양, 어조, 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다음에 고저장단 이런 것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시간이 좀 짧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하는 법,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가셔서 방금 말씀드렸던 억양 부드럽게, 태도 좋게 한번 칭찬해 보시면 소통이 잘 될까요? 잘 되겠죠? 그걸 더욱이 뭘로 하는 거예요? 칭찬으로 하는 거예요. 됐죠? 네. 방금 전에 저희가 이제 집에 가면 소통하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소통 실험 하나 하고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 보는 시간으로 저희가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A4 용지 하얀 거 하나씩 드렸죠? 자, 지금부터 절대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하셔야 돼요. 자, 종이를 손에 잡고 왼손으로 잡으시든지 오른손으로 잡으시든지 반으로 접어주세요. 질문 절대 금지. 자, 다 접으셨나요? 네. 그것을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그것을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형태의 이 네모 하나를 쥐고 있는 거죠? 어떻게 자르냐면 내기퉁이를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내기퉁이를 아무 데나 잘라주시면 돼요. 요런 모양이 나오게. 자, 펼쳐보실까요? 모양들이 다 어떤가? 자, 분명히 제가 하라고 한 대로 했죠? 자, 원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시할 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지만, 저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여기 한 귀퉁이만 잘랐거든요. 자, 그래서 원했던 답은 이거였어요. 요거. 원했던 답은 요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모양은 다 어때요? 저하고 같아요, 달라요? 자, 뭐 당연히 틀리죠.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이 모양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질문하지 말라는 거기서, 예, 원래는 질문해가지고 어떻게 하라면 소통이 됐었는데, 선생님께 질문하지 마세요 하니까 소통이 안 된 거예요. 네, 질문하지 말라니까. 질문하지 말라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소통의 방식. 뭘 해야 된다? 서로 질문해야 된다. 그리고 질문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들여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소통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어머니들 많으신데 애가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말하지 말라고. 듣기만 하라고. 시끄러워. 자, 그러면 소통돼야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애한테 뭐라고 해요? 야, 너하고 나하고 왜 말이 안 통해? 자, 여러분들 오늘 이거 짧은 활동이지만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 소통의 기본은 서로 말을 주고 받아야 소통이다. 아시겠습니까? 나만 하는 건 소통이야?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통했다고 할 수가 있다?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다면 상대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귀 기울여서 듣고, 그리고 나서 들으면 끝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를 해서 가르쳐 줘야죠. 이렇게 해야지 하고. 그랬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올바른 소통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거 중요할 것 같아요. 인정해 주는 거. 어려움도 인정해 주고 잘하는 것도 인정해 주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고 내 입장이 중요하면 누구 입장도 중요하다? 상대방의 입장도 중요하다. 그래서 경청을 할 때도 어떻게 경청하면 이제 좋겠다?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경청해 주면 더 좋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닌 문제에 집중해 보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흔히 아우 쟤는 미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무슨 문제가 있었지? 그 문제에 집중했을 때 우리들이 더 잘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열린 마음으로 문제를 들여다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너와 나 사이에 있었던 문제를 털어내고 나면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꾸 사람에게로 문제를 확산시키면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문제 자체에 좀 집중하자. 그리고 마지막 요거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솔선수범하자. 어떻게? 상대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 주자. 그렇게 한다면 우리들은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요거는 우리 지금 전충일 선생님이 남자분이시니까 한번 크게 읽어주실래요? 동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거둬들이게 되면 그 서로를 미워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분위기는 또한 팀을 무너뜨리게 되므로 즉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즉시 개입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소통에 있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소통을 해야 되는데 관계를 질질질질 문제를 끌면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더 악화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자? 내가 솔선수범해서 사람이 아닌 문제에 집중해서 그리고 인정을 해준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솔선수범하기부터 첫 번째 시작. 솔선수범하기. 두 번째 사람이 아닌 문제에 집중하기. 세 번째 인정하기. 잘할 수 있겠죠? 네, 박수.